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잠기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에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트럭 2대가 추락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냥했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통상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전공의가 경찰 수사에 만반의 대비를 해왔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공의는 컴퓨터에 포렌식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해 수사에 혼선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미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홈런과 도루 50-50 클럽에 가입한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늘도 기록 경신을 하며 52-52를 기록했습니다. 8경기 남은 상황에서 최근 몰아치기를 해 60홈런 60도루 기록 달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지나서까지 폭염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전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사람보다 훨씬 큰 나무가 쓰러지고 골목은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경사면이 쓸려나가 마을을 잇는 도로가 위태로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영남 쪽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창원과 울릉도 등에선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록적인 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린 곳은 400mm 이상을 기록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전국 비 피해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도로로 넘쳤습니다. 차들은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폭우에 부산의 한 대로 맨홀이 열리면서 빗물이 역류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외출하려고 창밖을 봤는데 외출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도로를 떠받치던 옹벽이 갑작스런 비에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 바로 앞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은 자다 말고 깨어나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한 새벽 5시쯤이었고요. 지진이나 차가 사고 난 줄 알고 쾅 하면서 좀 흔들렸거든요. 전국에 이틀 동안 요란한 가을비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창원이 420mm, 서산 271mm, 부산 270mm 등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마철에 버금가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창원엔 기상관측 이래 9월 1시간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인 시간당 104.9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결과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342가구 506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수도권에도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인천의 한 번화가인데요. 이곳에 서 있던 높이 15m짜리 나무가 갑작스런 비와 강풍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구조물이나 나무가 넘어지고 파손돼 수백 건의 신고가 각 지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전국 4개 철도 5개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인천항을 비롯해 전국 29개 항로에서 여객선 41척의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내 도로 곳곳이 잠기는가 하면 대형 땅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수 지원을 위해 출동한 차량과 그 옆을 지나던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이어서 신혜진 기자입니다. 크레인이 땅속에 빠진 트럭을 건져 올립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 길이 10m, 깊이 8m 규모의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질 때였습니다. 당시 배수 지원 출동 차량과 그 옆을 지나던 5톤 트럭이 싱크홀에 속절없이 빠졌습니다. 나와보니까 이제 소리 나가 보니까 구멍이 나가 있더라고. 이런 구덩이는 내 처음 봐요. 트럭 추락 전 바로 맞은편 도로에도 가로 3m, 세로 2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났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약해진 집안 탓에 부산도로 곳곳에선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도 속출했습니다. 경찰과 담당 구청은 싱크홀 발생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부산 사상구에는 올해에만 벌써 7차례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 전역에 집중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경남 창원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죠. 부산을 연결하는 창원 터널은 한때 통제되면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현재 터널 상황 어떤가요? 네, 창원터널 입구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량 교통 상황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부산 방향으로 가는 길목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 위험이 터널 주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남 창원에 420mm, 김해와 양산 300mm, 인근 부산에도 27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전남 순천에는 310mm, 장흥에는 300mm, 해남에는 290mm 등 전남 강주 지역 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폭우가 남부 지방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언제쯤 소강 상태에 들어갈까요? 네, 현재 비구름대는 남부 지방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와 수도권에서는 비가 그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곳 남부 지방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최대 90mm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 내륙에도 많게는 12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을 장마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여름 장마철도 아니고 9월인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의아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비록 힘은 빠졌지만 중국으로 가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례적인 9월 폭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은 김은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태풍 플라산이 열대저압으로 약해진 뒤 제주와 남해안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플라산은 어제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 초속 17m 미만 풍속인 열대저압부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륙의 건조한 공기에 밀려 더는 북진하지 못하고 90도 가까이 진로를 꺾어 우리나라 쪽을 향했습니다. 문제는 이 열대저압부가 다량의 수증기를 몰고 왔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 쌓여있던 열기가 빠져나가다 북쪽의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며 가뜩이나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열대저압부의 여파로 물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태풍은 소멸됐어도 바람의 기세가 더 강해진 것도 특징입니다. 초속 15m였던 열대저압부는 우리나라에 근접하며 한 단계 더 낮은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지만 풍속은 초속 19m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런 극적인 날씨, 7월 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가을 가뭄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이틀 동안에 4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후가 더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날짜가 11월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발언의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말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수준인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020년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가 대통령의 정적인 자신에게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이게 허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행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고. 지난 2016년 서영교 의원은 전과가 18번째로 많았던 상대 후보를 향해 2번째로 전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즉흥적인 연설 실수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0년 이규민 전 의원 사건에선 재판부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상대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헷갈렸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규민 의원의 경력을 고려할 때 헷갈릴 사안이 아니라며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재판 역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판단이 나오든 2심행이 유력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선고재판 규정대로 3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징역 2년이라는 검찰 구형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사냥했다며 법원의 유죄 선고를 압박하는 정략적 구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적 수준의 구형이라며 법원의 빠른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불공정 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건 유죄 선고를 법원에 압박하는 정략적 구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런 구형 기준이면 김건희 여사가 투자로 손실만 봤다고 말한 대통령은 징역 5년 구형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그간 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도 형사재판의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전혀 과한 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줄이 이어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시한 사직 전공의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포렌식을 못하도록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러 대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외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 문을 나섭니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입니다. 블랙리스트 왜 작성하신 거예요?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법원은 어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시한 사람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MBN 취재 결과 정 씨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지워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복수의 휴대전화로 작성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 계정을 만들어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려던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암호화 보안 이메일인 프로톤 메일을 이용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제보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 심사에서 프로톤 메일 사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구속됐지만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는 오늘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업데이트는 없을 것이란 내용이었지만 경찰은 관련자 1명을 추적 중입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구속된 정 씨를 면담한 뒤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단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여관 장기 투숙객이던 피의자는 월세가 밀려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여관 입구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건물 안에서 새카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청주 상당구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45분쯤. 4층짜리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여관 내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차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냥 소방차 많은 거 알고 연기는 조금 낫지. 안타깝게도 여관 2, 3층에선 투숙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들은 모두 이 여관에 월세를 내고 이른바 달방 생활을 하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방화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한 끝에 여관 주변에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역시 어제까지 여관에 머물던 장기 투숙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가 월세를 밀려 퇴실을 요구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방 쓰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셨는가 봐요. 그중에 이제 그분이 월세 갖고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막.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접전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무려 70%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미 대통령을 뽑은 만큼 사전투표가 승부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 사전투표 현장을 강영구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46일가량 앞두고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투표장에는 유권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투표용지를 수령합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시한 다음에 광학 스캔 투표용지 수거 기계에 넣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투표장 분위기는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지하는 후보의 피켓을 걸어놓고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우리와는 달리 11월 대선 투표 직전까지 몇 주간 계속됩니다. 버지니아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은 팽팽합니다. I voted for Trump, seeing what politicians have said and what they've done in the past and being able to weigh when I believe a politician is telling us what they really think and when they're not telling us what they really think. Not only do we have the opportunity to elect the first female and women of color president, and I believe that Harris supports climate change relieving initiatives a lot more, which is why that I cast my ballot in her vote. 미국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은 계속 높아져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무려 69%까지 치솟을 만큼 비중이 커졌습니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사전투표가 중요해지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모두 사전투표 시작부터 승기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삐삐 폭탄 테러와 헤즈볼라의 근거지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이어 이번엔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번 공습의 표적이었던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이브라함 아킬이 숨졌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건물 전면이 형체만 남긴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은 건물의 잔해로 어수선하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허둥지둥 자리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표적 공습해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צה"ל תקף בביירות באופן ממוקד וחיסל את ראש מערך המבצעים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איברהים עקיל. 한 명은 사망 사실이 먼저 알려진 헤즈볼라 특수부대 2인자 이브라임 아킬로 1983년 미국 대사관 폭격 사건에 연루돼 미국이 $700만 걸고 수배해 오던 인물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인물은 올해 초까지 특수작전 부대를 감독했던 아흐메드 와비로 확인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아킬 외에도 최소 14명이 숨지고 6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돼 민간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أكيد بس إنه أنا صراحة ماني خايف على حالي وبدي بس إنه البلد يصير أحسن بس إنه مثل ما شايفين إنه ما عم بيصير أحسن رح يضلون هلا يصير في حرب يفجروا ما بعرف. 계속된 공습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갈등이 휴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 인사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은 장영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영풍정밀은 밀실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려아연 사회이사 7명 전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MBK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낸 입장문에서 최윤범 회장은 주식회사의 근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13일 공개 매수 선언으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영풍과 고려아연 주가는 연일 급등하며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네, 산업부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요. 고려아연 측 고소가 공정거래조사부에 즉시 배당이 됐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네, 통상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은 형사부에서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에 곧바로 배당했습니다. 그 공정거래조사부가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는 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풍이 MBK와 손잡고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울산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생태계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제 취임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경제범죄 수사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취임 직후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입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MBK 파트너스의 입장은 뭐예요? 네, 고려아연의 지배 구조와 그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일이고요. 그 중국 기업에 매각할 일은 없고 인위적인 구조 조정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대 주주가 있고 경영권이 누군가 있는 회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적대적 M&A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98분기 연속 흑자를 거둔 기업이라며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경영권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고려아연의 경영 반침에 반대하는 영풍은 MBK와 함께 2조 원을 투입해서 고려아연 지분 최대 14.6%를 확보하겠다고 했죠. 다음 달 4일 공개 매수 결과에 따라 경영권의 향배가 가려질 전망인데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고려아연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양국은 원전뿐 아니라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첨단 산업과 인프라 분야 등 모두 5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원전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 회전 날개에 함께 기념 서명을 합니다. 양 정상은 체코 원전 기업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둘러보고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계, 운영, 핵 연료, 방패물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어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원전 분야 13건의 MOU를 비롯해 첨단 산업과 인프라 협력 등 모두 5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Velkou příležitost pro prohloubení ekonomických vztahů a strategických vztahů mezi oběma našimi zeměmi. Od počátku se snažíme také o to, aby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프라하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 한 통에 지금 2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지금이 한창 가을 배추 키워내야 할 때인데 늦더위에 폭우가 겹쳐 올해 김장이 걱정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채소 가게에 배추와 무가 진열돼 있습니다. 배추 가격을 물으니 장바구니에 담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는? 25,000원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올해는? 아유, 날씨가 이런데 안 비싸겠어요. 겉절이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알배기 배추도 한 포기에 8,000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아니,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집에서 집사람이 얘기하면은 좀 가격 내린 다음에 먹자. 배추 가격은 추석 연휴 전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량이 풀리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와 열무, 쪽파도 부담 없이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가을 배추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진 데다 최근 폭우까지 겹쳐 작황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배추 수확은 70에서 90일 정도 걸리는데 김장용 배추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심고 10월 중순 이후 수확합니다. 늦더위로 인한 영향은 있겠지만 현재 생육 초기 단계이고 향후 배추무 수급은 현재보다 호전될 것으로. 멈추지 않는 기상이변이 김장철 체감 물가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실제 내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는 지금 3.173%로 6월 말 3.451%에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변동형 주담대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도 5월 3.56%에서 지난달 3.36%로 3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미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금리 자체는 올해 2번 정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할 거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죠. 시장 금리는 이미 이제 반영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만큼 하락을 체감하지 못한 이유는 가산금리 때문입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가계대출 급증을 막으라는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왔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3.61에서 6.01%로 연초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산금리가 같이 내려가지 않는 한 대출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금리가 되면 대출도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은행들이 좀 눈치 보면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하느니 집값 우려 등으로 다음 달 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면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 금리마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안에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사이 전남과 영남에는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오후 한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산림청 선정 100대 명품숲. 오늘은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숲 함께 보시죠. 바로 이어서 안정환, 홍현희의 가보자고 시즌3가 첫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